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우리 철도 마을방송국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마을방송국은 철도 관사마을의 마을 자원을 전국으로 좀 알리고자 만든 방송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또 시민, 또 마을 활동가들을 초대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팟캐스트 녹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미아 씨, 지금 코로나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네. 순천시 같은 경우는 1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갈수록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화도 나고 이제 네. 벌써 2년 차 이렇게 산다는 게 유럽에서는 뭐 몇십만 명이 모여서 파업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는데 네. 야,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네. 시작하실까요? 네. 자, 오늘은 철도 관사마을 기적소리 음악회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지역사회에서 또 성공의 아이콘 신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순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그 대표님을 사전에 인터뷰를 좀 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근 대표님은 순천에서 태어나시고 순천 토박이시더라고요. 예, 또 순천에서 학교를 다 다니시고 또 직장도 다니다가 순천에 사업장까지 열고 열어서 지금도 순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순천에서 사실 거라 합니다. 가족 관계는 부인과 공주만 또 3명을 두고 계십니다.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또 현재는 해룡 산단에서 전기 플랜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회사는 그런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가질 않는 안정된 일자리, 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입사도 어렵지만 나가는 사람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대단한, 제가 근래에 듣기는 이런 회사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직원들을 위한 그 재투자, 복지 이런 데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공헌도 하시는 어찌 보면 이런 열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찾기가 힘든데 네. 대단한 사업가를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우리 대표님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순천에서 태어나고 신우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기, 통신, 소방, 뭐 플랜트 전기공사, 기계장비 이런 설비를 많이 설비 전기를 하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순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예, 어려운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장 운영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들은 예. 더 인정을 받아서 그러는지 작년에 보다도 올해가 성장이 좀 더 한 30-40% 정도 성장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인정이라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뭐 신뢰를 인정받는 거 어떤 거죠? 그 인정이라는 게? 그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이 복합적으로 인정을 하지. 실력이 네. 있는데 인성이 안 좋고 예. 시간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일을 찾지 않을 거고 예. 또 그렇게 아무리 잘하지만은 또 예. 품질이 안 나오고 능력이 없으면은 또 그 예. 회사를 안 찾으니까 항상 그 두 개가 예. 조화되도록 결합이.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예.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플랜트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플랜트 뭐 이러니까. 저희들 회사는 일반 전기 공사하면은 뭐 전등 달고 콘센트 설치하고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인데 예. 저희들이 말하는 플랜트 전기라는 것은 일단 대형 공장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대형 공장들이 움직이려면은 그렇죠. 전기 같은 경우는 높은 전압은 15만 4천 볼트, 또 2만 2천 볼트, 또 뭐 3,300 볼트, 440 볼트 이런 큰 전기, 동력 전기를 움직여서 그 안에 설비를 동작을 시키는데 요즘에는 다 자동화식으로 해가지고
기계 장치가 있으면 무조건 전기가 수반이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전기 설비를 갖다가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전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LG화학이라든지 금호테이드라든지 이런 큰 공장의 전기 설비에 일을 하고 있죠. 일반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대공장을 상대해서 이런 전기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그 인문계 특히 효천고를 나와셨는데 저도 인문계 나와가지고 전기 분야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전기 분야에 또 업을 삼고 있는지 좀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그 효천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갖고 가는 찰나에 형편이 없어갖고 학비를 대주기가 좀 부모님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주변 사람 동네 선배 소개로 일하러 가자. 그때 뭐 지금 말하면 너가 되고 일당으로 가서 돈 벌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가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하루에 16,500원 일당 16,500원 받고 정시가면 또 1,500원 뜨더라고요. 15,000원을 받고 일당으로 일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뭔지를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전선이 가는 케이블 트레이라는 거고 이 트레이에 설치하고 볼트를 조이는 그 일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업종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회사에 입사하면 그 퇴사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들 그 회사는 제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좀 끈끈한 정에 있어가지고 회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뽑는 그 과정 자체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이제 수습이라는 게 안 좋은 생각이지만은 회사는 새로 들어온 사람 신입사원을 너는 평가를 하겠다. 우리 회사는 한번 들어오면 평생 같이 갈 가족을 원한다. 이게 이제 주 안점이니까 3개월 동안 평가를 해가지고 회사도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도 회사를 평가해봐라. 그래서 3개월 후에 미팅을 해가지고 진짜 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1년을 또 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가 되면은 그때 이제 평생 직장이냐 정규직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3개월에 잘린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사유로 중간에 퇴사한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부분 그 일을 제가 음악을 좀 하고 싶다. 확고한 자기 취미하고 해가지고 유튜브로 음악 방송을 해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하는 그 친구가 한 명이 있고 그 친구가 또 그래도 언제든지 안 되면 또 회사로 온다 그러면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초창기 멤버의 끈끈함이라는 게 보통의 주식회사는 주식을 갖고 있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가 대다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표님의 그 초창기 멤버들이 주식을 서로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같이? 주식은 나눠 갖진 않았는데 이 초창기 끈끈함이라는 게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일을 했을 때 그 돈을 아주 적게 받고도 와가지고 일을 해준 사람들 같이 해준 사람들 성공해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회사도 차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 실력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회사가 그만큼 유지되는 거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취업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터 닦는 것부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터 닦고 공장 뭐 지어지고 건물 지어지고
다음부터 이제 직장 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끈끈하면 정말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30년이 지금 예, 거의 그 정도 돼도 지금까지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니까. 대단하시네. 그러면 그 회사 운영 보면 특별하게 아까 잠깐 나온 얘기지만 그게 느껴지는데 뭐 운영 가치나 특별한 사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회사는 사원이라고 해서 예. 물론 사원이 있긴 있지만은 사원보다는 가치 추구라 그래갖고 우리 회사가 가치 추구. 살면서 이 가치를 4가지를 정해놓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지키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회사 전체적으로 회의를 주간 회의를 하는데 그때 되면은 돌아가면서 이 가치 추구를 같이 낭독을 하고 뭐 1년에 한 4번 정도 가족들 포함해서 모임을 갖는데 그렇게 모임 오면 가족들 동반하면 거의 100%가 참석을 합니다. 회사도 그런데 그때도 다 같이 인물을 인사해가지고 그 가치 추구를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 뭐죠? 그 낭독한 가치 추구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추구에서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어떤 의미죠 이게? 저희들이 삶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본인 스스로 있다 이거죠.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삶을 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보다도 우리 동료보다도 본인의 삶이 일단은 가장 행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 불안하고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분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시설 설치를 하는 공사업체니까 항상 그 안전사고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또 저희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중대재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생이 불능할 정도로 이 사회에서는 그걸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바로는 소망이 될 정도로 사고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근데 그 사고라는 게 불안전한 행동하고 불안전한 상태 때문에 생기는데 이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단 회사에서 일이 아니라 가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안전사고에는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지 회사도 돌아가지. 가정이 불안하면은 회사가 돌아가겠느냐. 두 번째 가치가 가족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안정된 가정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때 이제 회사를 좀 챙겨보자. 그래서 세 번째는 회사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하면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너가 연봉을 1억을 가져간다면은 한 3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보통 한 2~3배의 돈을 벌어야지만이 회사도 운영하고 회사 다른 사람도 주변도 먹고 사는데 그만큼 내가 벌어가고 벌어주고 떳떳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기생해서 저희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나서 그만큼 대가를 청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안에서 이제 회사 사랑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같이 일하면서 마음 안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먹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죠. 그래서 네 번째 가치 추구가 동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동료를 생각해서 하자 해서 동료 사랑인데 그 동료 사랑에서 어제도 제가 월요일날 주간회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사교에 보면은 61세대가 되면 정년이 돼야 돼요. 근데 정년이 되더라도 한참 젊은 나이인데 가서
또 뭘 할까 생각하면 또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년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다니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네. 저희들은 말은 정년은 있지만은 예. 그 정년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네. 이윤을 창출을 별도 못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것을 그분들도 나눠가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 너네들도 일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고 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다음에 나이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벌어주는 돈으로 너네들을 먹고 살 수도 있고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겠느냐.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너네들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 내가 열심히 하고 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덜 능력을 못 보인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들자라고 계속 독려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가치지구를 계속 되뇌이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맞지 말하면. 아니 그 대표님 말씀하니까 우리 그 철도 현장에 예전에 1년에 한 30명씩 안전사고로 죽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놀랍죠. 그러니까 그 30명이 나에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뭐 노동조합과 막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매일 그 같이 안전교육 막 이런 것이 효과가 나가지고 지금은 1년에 1명, 2명 안전사고 날 정도로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그 효과가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멋진 기업가십니다. 예. 이제 가족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쁜 공주 3명을 낳으셨는데 그 아내분 각씨. 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얘기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요. 집사람을 만난 것은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었고요. 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기 곡성 쪽에 네. 거기서도 처자가 한 명 있다. 처자. 소개해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 사진 하나 찍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옆에서 있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그쪽으로 보내고. 근데 이제 제가 키도 작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사진으로 보면은 좀 선한 이미지, 착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남들은 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착하게 생겼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 좀 좋게 생각을 하셨는가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네. 만나다 보니까 제 사연이 그 당시에는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힘든 시기니까 저는 이 시기를 얼른 돌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네. 또 그분은 제 각시는 시골 그 당시에 보면 순천보다 곡성이 더 시골이고 네, 그렇죠. 아주 순수한 순수한 아주 순수하고 그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심청이네요. 곡성 심청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곡성 심청이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순백의 아가씨였으니까 거기에 끌리셨구나. 거기 끌리는 게 아니라 못 모르고 저한테 당한 거죠. 예, 그리고 공주님 3명을 낳았는데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큰 공주님부터. 일단은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벌써 6학년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 보면은 2년, 1년 이렇게 터울인데 네. 결론으로 보면은 전부 다 한 1년 6개월 정도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애 낳고 몸조리 좀 하려면 또 생기고 애 낳고 몸조리 좀 하려면 생각보다 성격이 좀 급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셋 낳고 넷째 계획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셋이 이제 마지막이고 딸들이 참 이뻐요. 제 딸이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 일단은 저희 부모님들의 피를 갖다가 할머니 때부터 받아가지고 좀 착하게 살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것을 자꾸 주의하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랑이라는 첫 애가 박이랑인데 이랑 이름 예뻐요. 이랑 끼칠 이에 밝을랑 항상 주위에 밝음을 끼쳐라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래라고 지었거든요. 이랑이래. 네, 이랑이래 맞습니다. 이래라는 것은
보면은 그 시골 마을에 보면 밭에 보면은 골과 골 사이를 일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일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관점인데 여호와 일해 이런 이야기 같이 앞날을 예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으로 했고, 세 번째는 이룸이라고 지었는데 이루다. 그래서 세 자녀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 좋은 것을 이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누구나 그렇듯이 잘하면서는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지은 겁니까? 제가 진짜 고생 많이 고민 많이 하고 지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희 애들 이름 갖고 가면 우리 집사님 카트 시켜갖고 하나도 못 지었는데 부럽습니다. 뭘로 지으셨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라고.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연배로 봐서는 딸들이 지금 어린데 결혼이 늦은 거예요? 뭐 애들이 늦은 거예요? 결혼이 늦었죠. 애들은 빠르고 결혼은 늦었고. 예. 결혼이 늦은 이유는 37, 아. 8 이때쯤 결혼했으니까. 일하느라고 그때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니죠. 순백의 처자를 기다려서. 예. 아닙니다. 내가 맞아요. 심통이.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아이 셋 중에 다 딸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또 아빠랑 잘 맞는 또 딸이 있을 것 같아요. 큰애일 것 같아. 가장 잘 맞는 큰애가 딸. 그러지 않을까요? 둘째가 좀 애가심이죠. 애가심이라는 게 이 둘째들은 모든 자녀들마다 둘째들은 항시 큰애는 그쵸. 첫째라고 잘해주고 치여. 막내는 막내라고 돌봐주는데 네. 나는 맨날 치이니까 네. 이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아빠도 둘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의 좋은 점과 서러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둘째는 당하고 사는 그런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좀 더 마음이 인생에서 많이 다가세요. 가죠. 그러게요. 자. 네. 가족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돌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박순구는 남편으로서 몇 점? 몇 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5점. 5점요? 50점이 아니고? 10점 만점에 네, 5점. 10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5점. 네. 생각보다 엄청 낮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주위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 남편이면 10점 만점에 8, 9점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부러워해서. 네, 다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잘하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절반밖에 안 한다. 그래서 절반이라는 이야기를 집사람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점이고 다짐을 했듯이 이제 좀 점수를 올리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모든 아내들은 불만투성이다는 걸.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 사는 것처럼 안에서 좀 하라고. 우리 집도 그래요. 예.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박순구는 아빠로서 몇 점? 네. 8점? 오, 진짜 잘하신 것 같다. 네.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 8점 줬다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이것도 집사람하고는 의견은 엇갈리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진짜 사회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주말에는 2번에는 애들을 좀 보살피겠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가는 애들한테 직접 밥을 해주고 어떻게든지 같이 어디라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체험을 가든지 뭐를 가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찬도 해갖고. 반찬은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엄마는 자연식을 좀 많이 하고 저는 인스턴트를 좀 하니까. 맞아요. 아이들은 절대 못 이기지 인스턴트에. 그게 최고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10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밥까지 해준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은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하네요. 뭐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박순구는
본인에게 몇 점 주실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지금 현재 사랑하니까. 본인한테는 9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1점은 뭘까요? 아직 그 부족한 좀 1점.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네.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다녔고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삶이어가지고 예.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예. 최근 그 코로나 핑계로 네. 1, 2년 반 정도 네. 교회도 좀 쉬고 있고 이런 건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그 신앙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네. 좀 있죠. 아. 그래서 그 회개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네. 1점은 남겨놔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아. 집사님 전도하시죠? 저도 신앙이 부족했죠. 근데 본인에게 9점 준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예, 멋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가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상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누구에게 쓴 편지죠? 준비하신 편지가? 우리 그 예. 집사람, 사랑하는 아내, 아. 각시 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애 엄마 뭐 이렇게 예. 되겠는데 각시, 결국은 아내, 와이프. 예,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반쪽 김미경 씨에게 이렇게나마 당신에게 글을 쓰게 됩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 걸까요? 그 많은 생각들 중 맨 처음은 고마움과 미안함입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쯤을 기억해 봅니다. 그 당시 내 모습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으며 빚만 몇 억이 있는 신용불량자에다가 월급의 50%는 차압당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며 수많은 곳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내 모습에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와 결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당신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참으로 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 피가 저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진 게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믿음에 닿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매일처럼 당신을 생각합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보답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매일처럼 새 딸을 생각합니다. 우리 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같이 하는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저에게 시집 보낸 딸을 그 사위를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당신과 가족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실천하지 못함이 너무 많아요. 매번 당신이 저에게 한 말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좋겠다,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것 반만이라도 당신과 가족들에게 신경 쓰면 좋겠다 말하죠.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과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빠가 될게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내 각시 김미경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21년 12월 8일 남편 박순근 드림.
가슴을 야, 이 노래를 신청하신 너무 각시분이 아픈가요? 아픈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애잔함이 있잖아요. 네. 네. 애잔함이 있고 집사람 생각하고 주변 사람 생각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지. 더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감성, 가사 이런 느낌이 이 노래가 좀 지금 현재 제 집사람한테 보내는 말하고는 어울린 것 같다. 이런 생각. 편지를 읽으실 때 내내 좀 가슴이 절절. 네,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구나. 정말 저도 어려운 시절을 같이. 편지를 몰랐으면 대표님에 대해서 더 깊이 몰랐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우리 대표님 2년 전에 대표님이 우리 기적소리 음악회 크게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또 어려운 마을 주민들과 또 음악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또 대표님의 또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그 철학이 따로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점점 잘 돼가고 있고 이런 것이 과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겠느냐, 또 우리 직원들만 잘해서 이렇게 됐겠느냐. 이게 주변 사람들 도움과 관심과 격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가져가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회사 신년회 한 3년 전, 4년 전에 신년회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뭐 3억도 벌 때도 있고 7억도 벌 때도 있고 이러지만은 제가 이거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공표를 다 합니다. 공표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제투지 않는데 쓰고 나머지 그 절반 정도에서 25%는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가져가고 나머지 25% 중에서 또 이제 주주도 있으니까 주주들도 좀 가져가지만은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사회에 공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든지 이 돈은 내가 사회에 좀 써야 되겠다. 이해해 달라. 쓴 만큼 또 돌아온다. 이것을 하고 또 다행히 직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얘기들이 보면 짜임새가 착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노하우, 철학 이것들이 지금 묻어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탈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또 회사 차원에서 봉사활동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을 봉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봉사를 생각하게 된 게 제일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로타리 활동을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처음 느꼈죠.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수많은 이게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제약고 소아마비를 뭐 박멸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쁘게만 살았는데 남몰래 그 뿔뿔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이제 좀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산초등학교 보면 야구부가 있어요. 순천에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순천에 변변한 야구 전광판이 좀 없죠. 1회부터 9회까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전광판이 점수도 나오고 스코어도 나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기부를 시작하고 한 2천만 원 좀 넘게 해가지고 1년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뭐 조곡동 쪽에 그 노후주택들이 있어요. 집이 곧 허물어져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시에서는 그 집만 따로 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개조 공사를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런 국지간 사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렇죠. 이런 네.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서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건물이 임대 건물인데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안에 주택을 아동센터가 이제 놀 수 있는 공간, 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이제 공간까지. 또 개보수를 또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율촌 산단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산단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네. 폐원유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계속 한 편지를 한 10통인가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도와주라 하는데, 아, 신혼만요? 아니요, 이제 원천지 유관기관에 그쪽에 보냈겠죠. 산단 입주자. 네. 네. 근데 도와주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무시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다른 분은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만나보고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 그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책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면은 네. 90%까지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또 업체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비용을 주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22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신대 쪽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고 지금 지하층 다 짓고 1층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9월에 55명 아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많은 입주자 사업자 대표들도 있지만 관심도 안 두는데 맞아요. 또 당장 뭐 대표님이 애들이 다닌 곳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야 이건 봉사 그 철학이 네.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예. 아까 잠깐 얘기는 하시긴 네, 했는데 맞아요. 그, 봉사를 해야겠다는 어떤 계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타리. 못 모르고 이렇게 이제 그 바쁘게 살아왔다가 로타리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봉사의 세계가 있다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이걸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한 4년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그 속으로 굉장히 미안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예, 제가 이제 친하다고 우리 문재경 씨 알잖아요. 네. 그 문재경 씨한테 노타리 활동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노타리 정치 나올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다고. 진짜로 봉사활동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미안하네. 한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드네요. 아유, 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아까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철도관사 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철도관사 마을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알고 계신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그 21살 땐가 그때 객지에서 일을 좀 하고 있다가 좀 순천에 다시 온 일이 있었는데 여기 관사에 직원 숙소가 있었어요. 예, 직원 숙소에 한 6개월 정도 잠자면서 관사를 지켰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지나가다가 기적 소리가 있고 카페가 있고 음악회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예전에 잠잤는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도 관사가 좀 추억의 장소고 애증의 장소고 맞아요. 만약에 그때 해가지고 철도 시험을 합격했으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철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저하고 같은 동료가 될 생각입니다. 뻔했는데.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 지금 그 공간이 지금 카페 그대로예요. 그래서 숙소가 있고 그때 아시겠지만 보일러실도 있고 저희 싱크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막 그런 공간을 제가 그럴 때 보고 야, 이 공간을 좀 활용하자 해서 터버가지고 지금 카페를 만든 거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는데 우리 또 대표님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아이고, 예. 네. 그 철도 관사 마을 기적소리 음악회를 그래도 몇 번 오셨잖아요. 네, 들었던 느낌이라든가 또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네. 예, 우리 기적소리 음악회가. 그 음악회가 일단은
출연진들이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하고 단촐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을 좀 감명 있게 받고 그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가고 이런 공간도 있다라 이것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녁에 뭐 6시, 7시 돼서 어디를 갔는데 이런 데서 음악을 듣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감성이 되고 추억이 될 거냐 이런 생각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음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의 경험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축적되는 감성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기회에 나올지 모르죠. 근데 사모님은 그때 오시는데 같이 그때 오셨는데 가기 싫어 안 그렇던가요? 이제 그렇죠. 한 번은 전체 5명이 다 오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만 데리고 또 한 번 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딱 예명이 저녁 시간이에요. 맞아요. 저녁 시간. 그래서 그때 자녀들 데리고 그거 끝나고 주변에서 밥을 한번 먹겠다 해가지고 요 근데 몇 군데 돌았는데 애들이 좀 만족하는 음식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조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식당이 먹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사 옆에 또 아주 멋진 식당이 하나 들어서면 돈가스 집이 하나 생겨야 될까요? 맞아요. 애들 분식집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앞으로 이제 회사 얘기가 아니고 개인 박승근 대표, 배인 박승근 씨의 앞으로 살면서 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혹시 뭐 계획이 있는지요? 저는 꿈은 이제 그 아파트 생활은 청산하고 이제 전원 주택 생활을 좀 하고 싶다. 자연인. 정말요? 자연인. 그런다고 해서 뭐 농사를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이 좀 확 트인 공간 이런 공간에 해가지고 여름날 가을날 이렇게 되면은 지인들 불러가지고 고기도 좀 굽고 또 음악도 좀 듣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만 먹고 어린이집 그 옆에다가 이제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택 계약을 하고 뭐 설계하고 그 집 주변 사람들하고 또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내년 이제 9월쯤이면 완공이 되면은 그때 집에 집들이 할 때 저는 남들하고 다르게 음악회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아주 좋은 멋진 생각입니다. 예전에 음악회 하게 되면은 우리 한 명씩 정말요? 그래서 음악회 가정 집들이를 음악회를 한번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엘린 대표들의 마음은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 하여튼 대단한 마인드가 남들보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노래 신청곡 중에 그 고향의 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또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고향의 봄이 아니라 동구박 과수원길 이거 하는 거. 그게 고향의 봄이 아니었나요? 동구박 과수원길. 동구박 가수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집들이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였는데 원래 이제 그 신청곡을 하나 그 정해주라고 해갖고 그 곡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풍전주의소 뒤에 연동마을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돼가지고 집터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 그 봄철만 되면은 한 4월 5월만 되면은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집에. 그러면은 누나가 저를 얻고 산을 하나 넘어가고 양동이를 이고 정말요? 물을 기르러 다녔어요. 근데 그 길을 다니면서 누나가 항상 그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 가사에 맞게끔 그 언덕 조례동 그 언덕을 넘어갈 때 왼편은 아카시아 나무가 쭉 있었고 오른쪽은 복숭아 과수원이 쭉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릴 적 생각하면 그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고양이 몸을 가지고 네. 아니 따로 불러가지고 편집에 넣어가지고 그럼 그 누나 대신 부모님 생각나는 노래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나오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마을 방송이 1시간 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간 금방 가네. 너무 빨리 가네. 진짜 1시간이 다 됐는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정확히 52분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뭐 그 유명 인사도 아니고 이거 오는데 좀 부담해갖고 고사를 좀 한번 했는데 아니라 편하게 와서 지역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니까 충분히 오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집사람한테 말은 못했는데 지면을 통해서라도 말을 마음속의 말을 전달을 했다는 거에 가장 큰 성과를 느낍니다. 그 꼭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한테 보여주시고요. 저는 그 오늘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을 뵀지만 저분은 좀 철학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철학이라는 게 연결이 돼야지 떨어지면 이게 가짜 철학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짜임새가 있고 뭉쳐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지만 넓은 방송 철도 마을 방송국은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대표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에서 철도 마을 방송 칙칙폭폭 검색하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아 씨 노래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져